자, 수능 특강 영어 게이트웨이 시작할게요. 3강부터 보면 되죠. 자, 3강 게이트웨이 디지털 플랫폼 이야기가 나왔어요. 디지털 플랫폼은 많은 일을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라고 돼 있고 일이 모듈화, 상품화, 표준화되고 디지털 노동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중요한 부분 여기네요. 서비스 노동과 특정 장소 사이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콜센터를 값싸고 먼 노동 시장으로 옮겼다라는 내용이 한 개 나오고, 그래서 이후에 또 클라우드 워크라는 애가 등장을 해서 우리 동네에 있지 않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은 곳에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 그래서 내가 있는 동네에서 일을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사이즈를 세분화시켜서 일을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사례로서 뉴욕의 작은 기업이 어느 날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의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그 다음 날은 뉴델리 인도에 있는 애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 따위도 지을 필요가 없고 규정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써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노동생산 네트워크가 전환이 되는 것은 몇 통의 이메일을 보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버튼을 몇 개 클릭함으로써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고용주는 지금 어디에 있던 애요? 뉴욕에 있던 애죠. 그래서 뉴욕에 있던 애는 한때 고용주였던 장소들의 뉴욕에다가 어떤 물질적 흔적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회사는 뉴욕에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데나 다 짱박혀 있어. 뭐 이딴 소리죠. 자, 참고로 이런 경제를 플랫폼 경제 또는 긱 경제라고 불러요. 긱 경제 내지는 플랫폼 경제. 자, 쿠팡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쿠팡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은 다 뭐 중국에 있거나 뭐 베트남에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고 생산하는 애들 따로 있고 실제로 팔아먹는 쿠팡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니까 디지털 플랫폼은 만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레스 스티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워크가 모듈화, 커머디티화, 그 다음에 스탠다드화 되면서, 그 다음에 디지털 워크 마켓이 만들어지면서, 중요한 부분 어디라고요?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가 어떻게 된다고요? 디스커넥트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에서 뭐라고? 아웃소싱이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90년대에 등장해서 라지 컴퍼니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했어요? 자, 글로벌 리저브 아미 산업 예비군을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활용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뭘 함으로써 move A to B 그들의 콜센터를 값싸고 멀리 떨어져 있는 노동시장으로 옮기면서 이게 한 개. 그 다음에 좀 내려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워크라는 애가 바꿔놓습니다. 뭐를? 볼륨과 그래뉴레리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 위치가 나왔으니까 끊어주시는데요. 지역적으로 프록시미트가 근접한이라는 뜻이고 근접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 범위라고 양 정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래뉴레리티는 이거를 옆에 보니까 과립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립상이 뭔데요? 라고 하니까 이게 다 설명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그냥 세분화된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세분화된 정도를 어떻게 낼 수 있다고요?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서 뉴욕의 스몰 비즈니스가 누구를 고용해요? 나이로비에 있는 애를 어느 날은 고용했다가 다음 날은 뉴델리에 있는 애를 고용했다가 이렇게 하고 공장도 지을 필요가 없고 지역의 법률 규정도 지켜질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역의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네트워크의 전환은 그래서 나이로비에서 할 거냐 뉴델리에서 할 거냐 이런 전환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메일 한 통 보냄으로써 일어납니다. 또는 클릭질 몇 번 함으로써 일어납니다. 뭔 소리예요? 오늘 너는 해고야를 클릭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뭘 한다고요? 인플로이어는 뭘 한다고요? 리브 비하인드가 뒤에 남겨두다 아무런 흔적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물질적 흔적이라는 것은 위에서 살펴봤던 뭘 말하는 거예요? 공장이나 사무실 따위를 말합니다. 어디였던 곳에? 한때는 그것이 인플로이언의 회사였던 곳에. 그래서 뉴욕 뉴욕 회사는 뉴욕에다가 아무런 물질적 흔적을 남겨두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4강 이야기인데요. 글씨가 너무 굵더라. 스포츠 생태계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라고 칩시다. 프로야구를 하면은 삼성이 싸그리 다 이기고 뭐 기아가 싸그리 다 이기고 전승 우승하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나 보나? 당연히 안 되지. 그죠? 그래서 협조적 경쟁의 유형과 정도에 기반해서 존재합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협조적 경쟁이라는 말은 서로 협조해 주지만 끝에 가서는 이기겠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월한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 효율성 목적을 위해서 협력도 해야지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가 남아 도는 선수가 있으면 남 주긴 아깝고 우리 쓰긴 좀 싫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짱받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팀한테서 선수를 사오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 필요 없으면 그냥 남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죠? 잠재적으로는 서로 1등 하려고 경쟁을 하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 사업체의 역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다. 그래서 서로 이기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하죠? 경기장에 나가가지고 일단 상대팀에서 제일 잘하는 놈 다리를 딱 부러뜨리죠. 한 달, 두 달, 석 달 못 나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등 하겠죠? 그런 식으로 1등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협력 관계가 아니고 무조건 우리만 살고 남들 너는 다 죽어라 뭐 이런 계획이 되잖아요. 그건 협조적 경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스포츠 사업체들은 그래서 남들한테 협력을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1등 하려고 경쟁하는 방식이다. 스포츠 생태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신뢰와 신용 관계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주어야지 됩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협력적이면서 경쟁적인 것은 서로 다른 형태의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은 균형 잡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과를 이유로 더 경쟁적이라고 하려고 하는 스타일, 이런 경향이 강하죠. 덜 협력적인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필요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은 뭐 많이 정보를 공유하진 않겠죠. 신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력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협력이 또는 경쟁이 다른 하나를 대가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할 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 두어야 협력과 경쟁이 잘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풀이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 산업은 서로 협력하면서도 잠재적으로 경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협력과 경쟁이라는 것이 말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신중한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두자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본문 살펴보시면 스포츠 에코시스템은 존재합니다. 뭐를 기반해서 코오퍼레이션 이그지스팅의 타입과 유형에 기반해서 존재합니다. 이 코오퍼레이션이죠. 코오퍼레이션 더하기 컴피티션을 합쳐서 코오퍼티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오퍼티션, 오늘 처음 보는 단어인 것 같은데 코오퍼티션이라는 애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simultaneous, 동시의라는 뜻이죠. 동시추구라는 뜻이네요. 누구와 누구, 코오퍼레이션과 콤페티션의 동시추구라고 정의됩니다. 누구들 사이에서? 펌즈들 사이에서. 자, 뭐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가 이게 원래는 지렛대라는 뜻인데 손잡이 레버리지니까 지렛대로 활용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주식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 투자가 뭐예요? 남의 돈을 끌어와 가지고 비투하는 거를 레버리지 투자 이렇게 부릅니다. 남의 돈을 내 것인 것처럼 활용하다 그런 개념이겠죠. 레버리지 하기 위한 뭐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뭘 위해서? superior value creation purpose를 위해서 중요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 간의 누구랑 누구의 협력과 경쟁의 동시 추구라고 코오퍼티션은 정의됩니다. 그것은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이나믹 네이처, 역동적인 성질이니까 그냥 역동성이라 합시다. 스포츠 산업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자,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콜라보레이트는 협력하다죠. 솔 리소스 이피션시 펄포스를 목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잠재적으로는 서로와 경쟁하는 스포츠 산업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should be managed properly,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뭐 때문에? 신뢰와 컨피던스 문제가 이게 due to에서 to가 전치사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ing라고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상 주어라고 보시는 것이 좋죠. 신뢰와 컨피던스, 신용 문제가 파라마운트 하기 때문에 최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 해석 잘 해주셔야지 되겠네요. It can be challeng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hallenging이니까 어렵다죠. 그냥 difficult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뭐 하기가? 협력하고 그 다음에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스포츠에서.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왜? 걔네들은 다른 유형의 행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Careful Balancing Act가 균형 잡기 행동이 요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each activity에 놓여지는 강조의 양과 관련해서 each activity는 뭘 말합니까? 협력 더하기 그 다음에 경쟁.
협력의 강조를 더 둘 것이냐, 경쟁의 강조를 더 둘 것이냐와 관해서 균형 잡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스포츠 매니저들은 좀 더 경쟁적이려고 합니다. 1등하고 싶어 합니다. 뭐 때문에? 퍼포먼스 리즌 때문에. 자, 그래서 덜 협력적이 됩니다. 바이 니세시티는 그냥 필연적으로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걔네들은 당연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잘 안 합니다. 신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는 잘 안 합니다. 라는 소리죠. 이것은 의미합니다. It might be better. 가짜 주어. 그래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에 관해서? How to pursue both. 이 두 개가 뭡니까? 협력과 경쟁 두 개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어떻게 동시에 추구할 것인지에 관해서 계획을 우선 세워두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이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보장해 줄 것이다. 뭐를? What is not neglected. neglect가 무시하다, 게을리하다. 그래서 하나가 간과되고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뭐 이 정도에 해당하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